네, 12월 1일 수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주식 시장은 나스닥과 S&P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이 1.9%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1.5%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었는데요. 전일 파월 의장의 상원 의원 청문회에서 이 발언들이 시장의 분위기를 냉각시켰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더 이상 일시적이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12월 FOMC 미팅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논의를 시작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시장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5.4% 빠져서 66달러, WTI 66달러 마감을 했고요. 미국채 10년물 금리 하락해서 1.44% 기록을 했고 단기 금리는 올라서 장단기 금리 차가 일부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은 자산 배분 하우스뷰 그리고 주식 투자 전략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우스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저희 리서치 본부에서는 이 델타 변이로 인해서 지연됐던 생산이 점차 재개가 되고 위드 코로나 전환이 되면서 이 글로벌 경기 개선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이 금리도 상승하는 국면 그리고 이제 위험 자산 중에서도 특히나 경기 민감 자산이 내년 상반기에 강세를 보일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신종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면서 사실 지금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요. 저희는 이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저희의 뷰 자체에 대해서 큰 변화보다는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 영향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하면 기존의 공급 병목 현상 완화 그리고 위드 코로나 전환 이 과정 자체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변이가 또다시 큰 악재가 될 걸로 판명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 통화 정책 정상화 속도가 다소 늦춰지거나 재정 정책에 대한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11월 24일에서 26일까지 유가라든지 이제 유럽 주식 시장 같이 이번 바이러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자산들은 6월에서 9월에 델타 변이 영향이 극심했던 시기와 유사한 수준의 조정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변이 바이러스 영향력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번 이 변이 바이러스로 야기된 조정이 커질 경우에는 경기 민감 자산에 대한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식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금방 발표해 주신 하우스뷰와 뭐 톤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요. 12월이 좀 원래는 기존에는 뭐 산타랠리, 뭐 연말 소비 시즌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과거 통계치에는 나쁘지 않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저희는 뭐 올해 연말 연초는 조금은 흔들리다가 내년 상반기에는 시장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연간 전망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12월에 뭐 오미크론부터 시작해서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요. 우선 뭐 앞서서 말씀 주신 것에 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2주간은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제도 보셨지만 화이자와 모더나의 CEO들의 조차도 이 두 분의 톤이 좀 다른 이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남아공 연구팀의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뉴스들에 대한 톤이나 아니면 헤드라인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두 가지 시나리오 정도가 가능하겠죠. 발표가 나오고 나서는요. 만약에 치사율과 전파력이 모두 높고 그리고 지금의 백신의 뭐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히 미국이 과거에 봤던 전면적인 락다운이 현실화 될 거냐라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현실화 될 경우에는 아마도 다시 리세션에 대한 우려가 확대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한 발 더 뭐 안 좋은 그런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보면 야 이거 뭐 계속적으로 정책을 내놔도 계속 이게 무한 반복이 되면서 오히려 정책이라는 이런 효과도 무용론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은 뭐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절망감에 빠질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과거 작년 3월에도 그랬지만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불확실성이고 리스크이거든요. 그래서 뭐 2주 뒤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대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저희가 그동안 경험을 해봤듯이 전파력과 치사율의 상관관계를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였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델타 변이는 전파력이 높은 반면에 치사율이 낮았고요. 베타 변이는 전파력은 알파 변이하고 동일했지만 치명률이 높았다 이랬던 거죠. 지금 이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전파력이 높다라는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고 또 물론 뭐 치사율은 낮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조금 나오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2주 뒤에 정확히 좀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락다운과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아니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율 상으로 보면 락다운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세게 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게 저희 쪽 생각이에요. 왜냐면요, 그 단기적인 처방은 상당히 좋았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병목 현상, 단기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나타냈는데 그게 그 바이든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백신을 더 맞고 추가 실업수당 뭐 주지 않을 테니 나와서 일을 하라라는 이런 상황들인데 그러면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거리두기 정책 정도라고 본다면 운송 지수 뭐 이런 병목 현상 이런 것들은 완만한 상승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겠고요. 오히려 어제 이제 파월이 구원 투수로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약간의 기대감을 오히려 저버린 이런 모습이었는데 오미크론이 문제가 있고 확산이 된다라고 본다면 기존의 통화 정책 정상화에 대한 오히려 지금은 약간 더 빠를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속도는 늦춰질 거고요. 거꾸로 어제 8월에 대한 스탠스를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공포에 대한 리스크는 별거 아니고 그 통화 정책 정상화 스텝으로 간다라는 거니까 과거 작년 3월에 보여줬던 선제적으로 나타냈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오미크론 리스크에 대해서 지금 약간 파월이나 이쪽 부분들 그렇게 세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이런 파월에 대한 스탠스를 어떤 그 최근 임명에 따른 약간은 전체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걸로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뭐 페드는 그렇게 이 정도를 오미크론을 델타 변이 정도로 해석을 한다라고 판단을 해줄 수도 있고요. 거꾸로 정치권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뉴스화되고 이슈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12월에 저희가 예정되어 있던 게 원래는 12월 3일 날 예정되어 있던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2월 3일보다는 부채 한도 같은 경우에는 재무부에 좀 여유가 존재해서 12월 15일 이후까지도 좀 여유가 있다라고 봤었고 그 1.75조 달러 복지 및 그린 SOC 관련한 내년도 예산에 포함된 이 재정 정책까지는 크리스마스 이브 이전에 합의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는데 기존에 이제 오미크론 리스크가 나타나기 전에는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부채 한도 상향은 합의할 생각이 이미 없다라고 그냥 선언을 해버렸었고요. 이런 1.75조 달러가 포함된 예산을 합의할 가능성도 희박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던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오미크론 리스크가 확대됐다라고 본다면 정치권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빠르게 좀 합의하고 처리해야 될 수 있는 명분이 좀 생긴 거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주요 그 성장률이나 아니면 뭐 이런 컨센서스가 이런 부분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말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통과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게 숫자들이 좀 올라갈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기본적으로 매크로 스탠스는 내년도 상반기는 민간단에서 수요가 좀 견조하고 여전히 재고율이 낮기 때문에 리스타킹이 진행이 되는, 그래서 자생적으로 경기가 좀 좋아진다라는 걸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금방 말씀드린 재정 정책이 통과된다라고 보면 오히려 관심은 이 오미크론보다는 통화 정책 정상화에 대한 속도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경기가 개선된다라는 것에 대한 자신감으로 비칠 경우에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가능한 구간에 진입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스타일이 좀 바뀌는데요. 최근에 보셨던 성장주의 어떤 종목별로의 변동성 큰 움직임보다는 추가로 더 하락한 경기 민감주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본다면 저희는 시가총액 대형 경기 민감주를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연말 연초를 지나면서 충분히 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2월 1일 NH투자증권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